얼마 전에 그 경기도 무슨 뭐 유관 단체의 공직자가 한 40명 들어있는 단체방에서 불법 선거운동했다 이런 이야기가 막 지금도 약간 저 설왕설래하고 있죠. 그게 불법 선거운동이다. 근데 그 팩트 체크는 됐어요. 그 사람은 공무원이 아니다. 공무원이 아니다는 것과 선거운동 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이재명 지사가 임명한 사람도 아니라는 거. 그래서 근데 그 거의 얘기가 쏙 들어갔죠. 더 이상 그 이야기는 안 나오고 있는데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요. 내가 최근에 갖는 궁금증이에요. 이낙연 후보는 왜 소위 드루킹류와 손을 잡았을까요? 지금 이낙연 후보나 캠프에서 보면 되게 황당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이낙연과 드루킹? 드루킹하고 손잡았다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정치 자영업자들과 손을 잡았을까 하는데 맥락이 난 솔직히 이해가 안 되네. 왜냐면 그냥 그 사람들이 안티 이재명이어서 손잡은 것 정도가 아니라 진짜로 조직적인 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 문제죠. 최근에 나온 그 보도 중에 특정 여성 커뮤니티가 알고 보니 이낙연 댓글 지지 댓글 작업소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유튜브에 그 우리가 말하는 커뮤니티가 아니라 일반 그 홈페이지들이 있어요. 어떤 커뮤니티라고 해서 뭐 주부 뭐 여성들끼리 모인다든지 네. 여러 가지 커뮤니티가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어떤 기사가 쏟아지면 거기다 좌표를 찍고 악플 달고 좋아요 하는 그것들이 무더기로 드러난 거예요. 그거랑 연관이 있겠다 생각을 해본 거예요. 단순하게 이 사람들이 이재명 지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에서 그쪽과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상당 부분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게 눈에 보이더라. 속으로 어떤 생각까지 해봤냐면 우리가 계속 주장을 해왔잖아. 이낙연 후보는 그 세력들과 손절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해진다. 진짜로 김경수 꼴 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실제로 생각보다 더 조직적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조직적인 움직임은 이낙연 대표한테 똥파리들이 붙기 이전부터 된 거라서 사실 그런 세력을 다 알고 끌어안는 것은 이낙연 대표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지금 언급되고 있는 카페는 다음 카페에 있는 소울드레서라는 카페입니다. 여기가 이제 여초 카페인데 여기에서 보면은 저도 몇 번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기사가 나기 전에도 여기 다음 카페 좀 이상한 것 같아 몇 군데 딱 찍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왜 이상하냐면 예를 들면 뭐 올리브영에서 꼭 사야 할 핫 아이템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달아요. 그리고 들어가면은 뭐 인기템 막 이야기하고 맨 밑에 이낙연 대표의 어떤 뭐 행적들 업적들을 이렇게 딱 붙여놓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자연스럽게 노출되게끔 그런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는 알고 있었는데 이제 이게 한 걸음 더 나가서 링크를 걸고 추천수를 조작할 것을 이제 지령을 내린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거 피하기 위해서 환승 기사라 그래서 그 좌표만 찍고 들어가서 한 게 아니라 다른 기사도 무조건 보는 거야. 보는 과정에 이 기사가 걸렸다라는 인증을 남기기 위해서 환승 기사라고 하는 것까지 찍어줘. 신기하다. 이게 왜 정확하게 누군가 리드를 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냐면 그 리드하는 계정에 본인의 댓글은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본인이 올려둔 그 링크 그런 것들을 들어가서 이게 일종의 암호 같은 거죠. 내가 이렇게 올려놓은 것은 여기에 가라는 지령이다. 거기에 가서 좋아요를 누르든 댓글을 달든 화력을 집중해 주세요. 라고 하는 리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밝혀진 바에 의하면 한둘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카페만 이런 것이 아니라는 그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유재일한테 드루킹을 소개해준 자 이름 말하지 않을게요. 그 소개해준 자가 실제로 그 작업들을 지금까지 해왔던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트위터라든지 이런 데서 그 커뮤니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뭔가 냄새가 나는 조직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끊임없이 민주당을 분열시켜 왔거든요. 이 사람들이 검찰청 앞에서의 촛불개혁 집회도 2개로 만든 장본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개국법 막 욕하는 용도로 쓰였던 바로 그 자들이에요. 그 자들이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신기한 게 다음에 가면요. 저도 기사를 보는데 여론조사든 뭐든 이낙연한테 유리한 기사, 이재명한테 유리한 기사, 불리한 기사가 있잖아. 근데 모든 댓글이 골고루 잘 달리는 게 아니야. 좌표 찍힌 기사만 예를 들면 이낙연한테 유리한 댓글을 상위로 올려주고 또 어떤 기사에는 정반대 여론이 나타나면 불가능하거든요.
지금 내가 봤을 때 이재명 지사 관련해서 댓글 상위에 이재명의 우호적인 댓글이 댓글 그러니까 좋아요 많은 상위에 올라가 있으면 그건 일반 정상적인 여론이라고 봐요. 왜? 이재명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가장 높으니까. 근데 이재명을 까고 이낙연 우호적인 댓글은 대부분 다 좌표 찍힌 거예요. 맞아요. 다음 같은 데 가서 기사 보실 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특정 세력이 꽂혀져 있는 카페를 이야기하는 거지 이쪽 카페 전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또 말귀 못 알아듣고 급발진하시는 모자란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사람들이 암약하고 있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가 상관이 없더라도 욕을 먹는 거예요. 물론 이쪽 카페가 활성화되어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도 당선이 됐죠. 근데 그것은 그 카페가 지금 수십만의 회원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과 어떤 세력이 들어가서 끌고 나가는 것과는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커뮤니티를 찾아보다 보니까 다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 엄마가 대깨문이라 이낙연 지지하는데 최근에 나한테 이낙연 선거모금 2일 반에 11억 모였다고 자랑하면서 무슨 소울드레서라는 30대 여초 카페에서 기여 많이 했다고 그러길래 나중에 검색해봐야지 했다가 지금 나무위키 보니까 페미 성향은 약한데 여저겨 성향이 된다고 적혀있긴 하던데 일단 거기선 그냥 정치 얘기만 보는 것 같긴 하더라. 이 카페 잘 아시는 분 있음?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드레서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모금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낙연 캠프에서도 이걸 알고 있어요. 이낙연 캠프에서도 이낙연 대표 측의 초선 의원이 지난달 유튜브 이낙연 TV 구독자가 며칠 새 급증해 10만 명을 돌파했는데 원인을 알아보니 여성 전용 온라인 카페 소울드레서 회원들 중에 이낙연 지지의 뜻을 굳힌 사람들이 꽤 있었다. 라고 되어 있었고 그 카페에서 이제 가입이 안 돼 있어서 저는 막 이렇게 키워드를 찾아서 검색을 해봤는데 실제 어떤 유튜브에 가서 댓글을 도와달라라고 하면서 댓글을 어떻게 다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1번, 2번, 3번, 4번 뭐 해서 이런 식으로 달아달라고 예시까지 다 있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팟캐스트 같은 방송, 유튜브 같은 채널 그리고 소위 말하면 그냥 커뮤니티 카페 같은데 작업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루어진 게 보이죠. 그래서 사실 저 가끔씩 좀 안타까울 때가 있거든요. 특정 커뮤니티를 가면 새날이라는 어떤 글이 올라오자마자 재수없어. 계속 오랜 시간 동안 이미지화 시키는 거예요. 저 방송 보면 안 돼. 아예 그냥 무시하고 간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가고 어떤 특정 관데 가면은 김어준 총수에 대해서 굉장히 혹평 일색이고 악플 일색인 것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작업들을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공을 들였던 것처럼 보이는데 그 세력이 그대로 지금 이낙연 후보한테 옮겨가 있는 거예요. 나는 무서운 게 사실 다스베이더 정도 되면은 깨어있는 시민은 다 보는 방송이에요. 기본 한 100만 조회수 나오잖아.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방송이긴 하지만 이 방송에 나갈 필요 없다고 느끼는 정도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박용진도 나가는 방송이야. 근데 왜 이낙연 후보는 지금 안 나가려고 버티고 있을까요? 제가 들은 정보는 그래요. 섭외를 하는데 날짜를 안 잡는다는 거예요. 나오기 싫다는 거죠. 그런 선거 보셨습니까? 표가 되는 것이면 지옥이라도 가는 게 후보인데 이쪽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는 매체예요. 지상파보다 더. 거기를 안 나가고 그 소위 정말 소수인 한 줌밖에 안 되는 세력이 등에 업혀서 선거운동하는 게 이해가 되냐고요.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 지금 여론조사 보면 20, 30대 여성 지지율이 높게 나오잖아요. 그게 약간 이런 커뮤니티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표가 많이 반영이 됐을 거라 보고 그 지지율 토대로 여기에 힘이 있구나라고 착각을 하고 계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이상해. 진짜 이상해. 일반 기본 상식스럽지가 않아요. 내가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였고 정권 교체 이후에 나타났을 때는요, 나 같으면은 기존에 있던 어떤 소위 말하면 세력들이랑 손 잡을 것 같거든. 왜 걔네들은 처음 등장할 때부터 기존 우리 같은 방송 김어준, 낙검수, 뭐 이동영 이런 세력들에 대해서 척을 졌을까? 척지고 2만 정도밖에 안 되는 채널에는 계속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눈과 귀를 가렸다는 게 우리 방송 처음에 훈아님 말씀하셨지만 뭐 의제까지 다 나간 상황. 그러면 저희는 할 만큼 한 거예요. 날짜 세팅까지 다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잡힌 날짜와 시간에서 6번을 옮겼습니다. 6번 정도.
그러면은 인터뷰 저희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할 필요 없는 거죠. 그 정도면. 공중파 나가도 그딴 식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을 국민으로 보지 않고 앞에서는 근엄하고 멋있는 척 하지만 뒤로는 그런 짓 하고 있다. 캠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캠프 나가는 논평 보세요. 엄청 세졌습니다. 예. 이게 바로 똥파리 효과라는 거예요. 주위에서 진짜 센 발언만 계속하는 사람들이 눈과 귀를 막고 있기 때문에 그 후보가 자체가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어제 곽동수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는 옆에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본인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인다는 거죠. 맞아요. 그거는 본인의 문제인 거고 결국은 주변 탓한 거는 탓일 뿐이에요. 제가 윤석열 이야기하면서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고 본인이 가장 큰 리스크라고 했듯이 어떻게 보면 그건 본인의 바닥이거든요. 저는 솔직히 이제 저도 늘 말하지만 저는 회색 분자라고 나는 이재명 후보도 지지하고 이재명 후보 지지 모임에도 가입이 돼 있는 상태다. 난 누구든 지지할 준비가 돼 있다. 근데 지금 이제 이낙연 후보의 모습을 보면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낙연이 예전에 한때 지지율 1위였던 후보예요. 정말 2021년에 충격적인 새해 첫날부터 충격적인 첫 발언을 안 했다면 그랬다면 지금 이런 게 안 됐을 거예요. 아마도 지금도 1위였을 가능성도 있죠. 사실 이낙연이. 근데 어찌됐건 간에 이낙연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자기가 잘 나가다가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몰락했고 그게 다시 원상복구가 안 되는 과정에서 그게 이제 어떻게 원상복구를 해야 되나 내가 좀만 잘하면 되거든. 그 실수 하나만 만회하면 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이낙연이 이낙연다움을 잃은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낙연이 처음에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굉장히 높았을 때 그때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의 첫 총리로서 이낙연의 그 조곤조곤한 말 그리고 그 말 속에 숨겨져 있는 뼈 문재인 대통령이 못했던 사이다 역할을 이낙연이 약간 해주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는데 결국은 내가 헛발질로 잃어버렸던 그거를 한 방에 만회할 수 있다는 약간 환상 같은 거에 빠진 것 같아요. 환상 같은 거에 빠져 있다 보니까 주변에서 그 환상을 긁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죠. 우리 후보님께서 1등 하셨는데 그때 그것만 아니었어도 우리 후보님 최고 잘할 수 있었는데 후보님 뭐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만 따라오세요 하는 그 범죄의 재구성의 마지막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사기는 테크닉이 아니라 심리적이다.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뭘 두려워하는지만 알면 게임 끝이라고. 제가 봤을 때는 이낙연 후보가 약간 좀 이 프레임 안에 들어와 버린 게 아닌가 하는 좀 걱정이 딱 들어요. 예. 그러니까 나는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길 바라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이 정상적으로 올랐으면 좋겠는데 전 싫어요. 이재명에 대한 네거티브를 하다 보니까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이 오른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본질을 많이 흐리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도 딜레마에 빠져요. 알 권리가 먼저냐, 후보 검증이 먼저냐, 원팀이 먼저냐. 늘상 고민한다는 말씀 드리는데 사실 우리는 이재명이 꼭 돼야 된다는 것보다 민주당이 정권 연장해야 된다는 게 강한 사람들이고 저쪽 사람들은 이재명만 아니면 돼요. 그러니까 싸움의 위치가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와서 이제 뭐 니들은 뭔데 이낙연을 막 패냐 할지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분열 세력이 4, 5년 동안 꾸준히 이쪽 진영을 괴롭히면서 민주당 분열시켰는데 그 세력을 등에 업고 선거운동 하신 건 아니다라는 맥락이에요. 일단은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좀만 더 할게요. 이낙연 총리는 총리실 때부터 만기칠남의 아이콘이었습니다. 그게 본인 주위 사람들이 다 컴플레인 할 정도로 정말 디테일한 것까지 다 잡아내기 때문에 주위에서 일한 사람이 힘들어한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똥파리가 하는 것들을 모르고 보고 있는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붙일게요. 앞에 이야기했던 그 영화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요. 지금 이 사람은 상식보다 탐욕이 더 크다. 탐욕스러운 사람, 세상을 모르는 사람, 세상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 모두 다 우리를 만난다 그랬어요. 사기꾼들이 하는 말이에요. 세상을 너무 그렇게 만기칠남처럼 하나하나 디테일을 챙기는 사람들이 욕심에 눈을 멀어버리는 순간 이상해도 그걸 무시해버려요. 데이터를 무시해요 그냥. 그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이상한 코인에 투자하고 하는 게 너무 꼼꼼해서 그래요. 너무 잘 알아서. 정말 저는 좀 이렇게 우려가 좀 많이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이낙연 후보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물론 이제 찬반이 누구나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어찌 됐건 간에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민주 세력에서 역할이 분명히 있으신 분인데 이 분이 이렇게 추락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런 분이 우리 민주의 진영에서 소중하게 쓰일 수 있는 분인데 정말 대통령 뽕도 아니고 이거 제가 봤을 때 이건 대통령 뽕도 아니에요 말 그대로. 정말 내가 그때 그 실수를 어떻게든 만회해 보려던 그 몸부림이 자기 스스로를 좀 더 옥죄어 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좀 걱정이 드는 그런 게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어떤 특정 사람들의 지지만을 가지고 선출직에서 선출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전라도가 다 도와줘도 전라도만 갖고 안 되는 게 대통령 선거예요. 근데 뭐 몇 명? 2,000명? 2,000명인지 2,000마리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걔네들이 도와준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선거가 아닙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가요. 이쪽 교를 진짜로 모르는 거죠.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쪽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가 떨어지니까 지금 저렇게 헛발질하고 계시는데 진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어쨌건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